저희는 나나의 지나는 방송 휘파라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이언 피스트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데니얼 랜드가 골룡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데니얼 랜드가 아이언 피스트로 거듭나는 과정과 드라마 아이언 피스트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번 방송과 이번 방송을 통해서 아이언 피스트라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은 데니얼 랜드는 홀로 골륜에 입성하여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옥황상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고귀한 존재이자 용제라고도 불리는 옥황상제는 우린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운명을 모두 알고 있단다. 부모를 잃는 것은 뿌리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너의 뿌리가 되어주고 싶다. 만일 원하는 게 있다면 말해보거라.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전 복수를 원해요. 복수를 위해서는 스스로 무기가 되어야만 한단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줄 순 없구나. 대신 썬더러라고 불리는 네이쿵을 소개해주마. 내가 원한다면 그는 너를 가르칠 스승이 될 것이다. 이렇듯 용제는 데니얼 랜드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 주었고 데니얼 랜드는 이때부터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훈련은 힘들 것이다. 하지만 독사양의 왕관을 쓰게 된다면 강력한 능력을 얻게 될 것이야. 시간은 금인의 친구. 마치 게임이 생각나. 네이쿵의 말대로 독사가 지키고 있는 왕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련을 하던 데니얼 랜드는 결국 16살이 되던 해에 왕관을 손에 얻게 되는데요.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던 데니는 또다시 용제에게 부탁을 해서 더욱 혹독한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래의 주먹을 내실려서 굳은 살과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돌과 나무를 가뿐하게 파괴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주먹을 얻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에 만족할 수 없었던 그는 또다시 용제를 찾아가 더욱 강력한 힘을 얻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욕심쟁이야? 맨날 부탁만 해. 용제 얼마나 귀찮을까요? 원래 모든 주인공은 강해져야지 재밌는 법이니까. 너무 욕심쟁이. 솔직히 작가가 욕심쟁이지. 그건 그래. 그러자 용제는 고대로부터 용의 심장을 지키고 있는 용들의 왕인 쇼라오에게 도전을 해서 그의 심장을 가져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미 강력한 힘에 도취되어 있었던 데니얼 랜드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이 관문에 두말없이 도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데니얼 랜드는 쇼라오의 하연과 불멸의 방어력을 뚫고 용의 힘을 흡수함으로써 마침내 용을 쓰러뜨리고 평생 지울 수 없는 문양을 얻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아이언 피스트 가슴에 용의 문양이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 문양은 그가 용을 이기고 아이언 피스트의 힘을 얻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아이언 피스트들의 가슴에 용의 문양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사를 건 혈투 끝에 용을 쓰러뜨린 데니얼 랜드는 용이 지키고 있었던 용의 심장에 두 주먹을 끊임없이 내지름으로써 용의 심장을 주먹에 가두는데요. 이것은 아이언 피스트의 힘이 주먹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힘은 쇼우라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나저나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데니얼 랜드가 훈련하는 과정이 중국 무협 영화와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주인공이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보스에게 훈련을 받는 과정이나 소림사 영화에서처럼 점점 어려운 관문을 돌파하는 모습이 정말 중국 무협 영화랑 똑같은데요. 네, 맞아요. 전형적인 무협 영화죠. 그래서 이것을 무협에 조금만 대입해 보자면 데니얼 랜드가 제일 처음 독사의 왕관을 차지하는 과정은 기초 체력과 기술을 다지는 과정이 될 것이고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누구나 모서기 하는 것처럼 비슷하다 보면 돼요. 그리고 주먹을 내질러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은 외공을 기르는 과정이 될 것이고 철사장. 그쵸. 항상 나오죠. 뜨거운 모래. 예. 그리고 용을 죽이고 아이언 피스트의 힘을 얻는 과정은 상승무공을 배우는 과정으로 풀이가 되겠네요. 혹은 영약을 얻거나. 진짜 운이 좋아하죠. 근데 주인공도 영약을 얻더라고요. 안 그럼 얘가 주인공이 안 됐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용제는 데니얼 랜드가 쇼우라오를 물리치고 아이언 피스트의 힘을 얻어오자 매우 기뻐하며 그에게 마지막 시험을 제의하는데요. 이 시험은 홀로 골륜에 있는 절대 고수들을 물리쳐야 되는 최종 관문으로 이것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불멸의 힘이 주어지죠. 그래서 데니얼 랜드는 골륜의 지도자인 옥황상제와 4명의 용왕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많은 도전자들을 물리친 끝에 마침내 최종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축하한다. 넌 방금 영원 불멸의 삶을 살아갈 권리를 얻었다. 너도 알고 있듯이 오늘은 10년마다 단 한 번 인간 세상과 권륜을 이어주는 다리가 나타나는 날이다. 내가 원한다면 불멸의 가실로
곤륜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넌 우리를 떠나 세상으로도 나갈 수 있다. 불멸의 가시를 먹고 영원히 이곳에서 지내거나 아니면 인간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것이군요. 넌 선택할 자격이 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은 복수를 하는 방법이 아닌 억제하는 방법이었다. 이렇듯 용제는 데니얼 랜드가 복수심을 졌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떠나갈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자 할 수 없이 최후의 카드인 출생의 비밀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기원이자 힘이죠. 사실 너희 아버지는 앤델 랜드는 나의 친형제였다. 두둥. 그렇습니다. 사실 데니얼 랜드의 아버지인 웬덜 랜드는 지금 용제로 있는 유티의 형이자 과거 곤륜의 지배자였던 노드 투안의 아들이었고 그 당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곤륜을 이어받을 사람이었는데요. 누망이라는 사람이 웬델의 지배자가 되면 곤륜은 곧 죽음의 도시로 변해버릴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결국 웬델이 곤륜을 떠나게 된 것이죠. 누왕이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이유는 자신이 사모했던 샤키라라는 여인이 웬델 랜드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이건 어찌 보면 그의 자격지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권력 다툼과 치열한 전투를 겪으면서 곤륜의 지도자가 된 유티는 복수와 시기심이 부질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과 같은 데니얼 랜드가 복수심을 버리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랬었는데요. 이미 복수심의 눈이 멀어버린 데니얼 랜드가 평화로운 삶보다는 복수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온 데니얼 랜드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회사를 가져간 해럴드 미첨에게 찾아갔는데요. 이미 미첨은 데니얼 랜드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딩에 수많은 고수들과 함정을 파놓고 있었고 이 사실에 분노한 데니얼 랜드는 한층 한층 격파하면서 마침내 미첨이 있는 최상층에 도착하는데요. 정말 이 부분을 보면 아이언 피스트가 이소룡을 오마주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요. 이소룡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사막 유이에 비슷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막 격파하고 마지막 보스를 깨부시잖아요. 이 장면은 그 코미시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뭐 그런 느낌이 확 풍겨요. 그죠? 아 이소룡 형님 보고 싶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충격적이게도 미첨의 모습은 초라하게 그지없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잘 살고 호식해야 할 그가 왜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잠시만 과거로 돌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거 헤더와 데니얼 랜드를 버리고 홀로 하산하던 미첨은 강력한 눈보라에 휩싸이면서 의식을 잃어버리는데요. 이때 그는 불행 중 다행으로 근처의 마을 사람들에게 구출되면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심각한 동상으로 두 다리가 절단된 상태였고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데니얼 랜드가 곤륜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죠. 그러자 이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던 미첨은 지금까지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서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막상 데니얼 랜드가 앞에 나타나자 드디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허탈감을 느낀 데니얼 랜드는 난 이미 죽은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넌 나와 어머니가 천천히 죽을 때까지 버리고 떠났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곳을 떠나버리는데요. 이미 제정신이 아닌 미첨은 어딜 가는 거야? 내 말 못 들었어. 제발 죽여줘. 난 죽고 싶단 말이다. 나는 절규를 하면서 데니얼 랜드에게 총을 겨누는데요. 마침 그때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데니얼 랜드를 도와주고 있었던 닌자가 미첨을 죽임으로써 데니얼 랜드의 복수는 허망하게 끝을 맺게 됩니다. 물론 데니얼 랜드는 미첨에 따르게 살인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내게 되었죠. 역시 복수는 복수를 낳는 법이죠. 유티의 말이 맞았어. 아무튼 이렇게 탄생하게 된 아이언 피스트는 이후 미첨에게 빼앗긴 회사를 되찾으면서 백만장자가 되었으며 루크 케이지와 데어데블 등과 함께 우정을 쌓으면서 히어로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재밌게도 그는 불운한 탄생 배경과 달리 활발하고 거침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아벼 이런 것도 잘해요. 용해인과 쿵푸를 활용한 독특한 기술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소룡을 모티브로 만들었으며 드래곤의 힘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언 피스트가 드디어 2017년 3월 17일에 첫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너무 가까운데? 우리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 이 드라마는 마블 스튜디오와 넷플릭스가 합작으로 만든 드라마로 현재 방영 중인 데어데블과 제시카 존스, 루크 케이지와 더불어 초 드라마판 어벤져스라고도 할 수 있는 디펜더스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넷플릭스는 쿵푸의 신이자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언 피스트를 어떻게 그려내게 될까요? 사실 아직까지 드라마가 방영되기 전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예고편에서 보면 비행기가 추락하는 장면과 이후 데니얼 랜드가 자연스럽게 골륜에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륜에서 무술과 신비한 힘을 얻게 된 데니얼 랜드가 다시 살아 돌아옴으로써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는 장면이나 주먹에서 강력한 힘이 방출되는 장면은 원작과 꽤 흡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언 피스트의 코스튬이나 액션 장면이 조금 아쉽네요. 차라리 쿵푸의 신으로 그려졌더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예, 있죠. 맞아요. 사실 외국편에서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데어데블이 싸우는 모습과 너무 흡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이언 피스트만큼은 데어데블과 제시카 존스, 누쿠 케이지가 가지고 있는 탐정 이미지를 가감히 버리고 진정한 히어로로 거듭났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네요. 뭐 그래도 드라마에서는 아이언 피스트의 적으로 알려져 있는 스틸 서펜트 조직을 비롯해서 엄청난 수의 악당들을 등장시킬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기대해 봐야죠. 오늘까지 총 2편에 걸쳐서 원작에서 그려지는 아이언 피스트의 기원과 탄생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부디 이 영상들이 드라마 아이언 피스트를 보는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저희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 히히 파라찌 야